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타임입니다. 경기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해당 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장 관계자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3명의 사망자 중 3명의 신원만 확인된 가운데 사망자 전원에 대한 부검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윤나경 기자입니다. 23명의 사망자를 낸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고. 정부가 오늘 오전 9시부로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오늘 오전 화재 사고 브리핑을 통해 동종, 유사재해 방지를 위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안전관리 책임자 등 공장 관계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전지 제조 사업장 500여 곳에 긴급 자체 점검을 하도록 했고 전지 관련 200여 개 회사에 대해서는 소방청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어제부터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23명 가운데 3명의 신원만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DNA 일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중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부는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유가족의 입국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어제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주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파견 문제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적법한 파견 관계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5시 반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일 북핵 대표는 오늘 오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3국이 공동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첫 살포 이후 벌써 6번째인데 오물풍선의 영향으로 인천공항의 항공편 운항이 3시간가량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새벽 항공편들이 무더기로 지연됐습니다. 일부 항공편은 아예 회항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 날리기 시작한 것은 어젯밤 9시 50분쯤. 이 오물풍선 중 일부가 인천공항 상공을 지나가면서 오늘 새벽 1시 46분부터 3시간가량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국토부는 40여 편의 항공기가 운항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3시 반부터 비행기가 몰려 들어오는데 지금 제주로 회항하고 있고 그래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공기도 있고. 지난달 28일 첫 살포 이후 6번째이자 특히 이틀 연속 이어진 오물풍선 도발에 시민들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기준으로 서울에서만 36건의 오물풍선 추락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는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1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재까지 분석한 오물풍선의 내용물 중 안전 위해 물질은 없다면서도 적절한 대응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고 임무가 부여되면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앞서군은 지난 9일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가 하루 만에 중단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를 열고 아직 선임이 안 된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다음 달 5일 제22대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를 열고 기재위와 외통위, 국방위, 산자위 등 남은 7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야는 또 다음 달 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첫날인 다음 달 5일 국회 개원식을 열고
8일부터 이틀에 걸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목 국회 부의장 후보를 뽑을 예정인데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과 4선 박덕흠 의원이 입후보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결과에 대해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 재신임 문제도 내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원내대표가 지금 바뀌면 안 된다며 재신임 의견을 표명했고 3선 의원들도 재신임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전준 위원장은 이춘석 의원이, 선관위원장은 이계호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 참석한 가운데 의료 공백 사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안 청문회를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1년 넘게 감소 기록을 이어가며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하던 출생아 수가 4월에는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기저효과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반짝 증가했던 혼인 건수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4월 출생아 수는 19,049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1명, 2.8%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18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 기록을 이어오다 4월 들어 19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18,000명대로 내려갔던 지난해 4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기저효과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 종료 이후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던 혼인 건수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2022년 8월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혼인이 증가가 되면서 그 영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월 사망자 숫자는 28,65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소폭 늘긴 했지만 고령화로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크게 웃돌면서 인구 자연 증가분은 마이너스 9,610명, 감소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54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다만 출산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 건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4.6% 증가하며 4월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4월 혼인 건수가 크게 적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혼인 신고일수 증가, 지자체의 혼인 지원 정책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국민의 일상적인 마음을 돌보는 전국민 마음 투자 사업을 착수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고 예방과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예방과 관련해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이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기 내 총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의 절반 정도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10%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고립, 은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합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자립 준비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6점으로 지난 2020년 조사 당시 5.3점보다 소폭 올라갔지만 전체 청년의 삶의 만족도 평균이 6.72점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성매매 현장 단속을 위해서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서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을 해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해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5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관은 A씨 등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증거물을 촬영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경찰관이 함정 수사를 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녹음 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라면 몰래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진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혐의 사실과 관련한 촬영을 했다며 형사소송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박정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2013년 인천국제고 근무 당시 제자에게 사랑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편지 12장의 사본을 보면 박 회장은 한 여학생에게 나의 여신님을 봤어요. 자기의 남자 등의 표현이 담긴 편지를 보냈고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또 다른 편지도 있었습니다. 박 신임 회장은 2013년 당시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회장은 앞서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제자의 입시를 응원했는데 과했던 것 같다고 사과하면서도 부적절한 처신을 한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 늦게는 전남 해안에, 내일은 남부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대비해야 합니다. 제주도에는 50에서 최대 150, 남해안에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이 지역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도 예상됩니다. 호남 지역엔 10에서 40, 경남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 32도까지 올라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타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